3대 영양소와 검출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3대 영양소는 선생님이 앞에서 무슨 영양소라고도 한다? 그렇죠. 주 영양소라고 한다. 근데 3대 영양소의 공통점은 그렇죠.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한다.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공통점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공통적인 구성 원소를 물어봤죠. 원소니까 소로 끝나면 되겠네. 그런데 전부 다 그렇죠.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가 이게 뭐다? 공통으로 갖고 있다. 그런데 단백질이죠. 우리가 외우기 쉽게 단백질이니까 그렇죠. 어떤 원소를 더 포함하고 있다? 질소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 질소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배설을 배울 때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열량. 저희가 이 3대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랬는데 단위를 잘 보세요. 1g을 섭취하면 네, g당 킬로칼로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그쵸? 둘 중에서 똑같은 1g을 섭취했을 때 누가 더 많은 열량을 낸다? 지방이 더 많은 열량을 낸다. 그럼 똑같이 단백질하고 지방을 섭취했을 때도 g당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뭐다? 많은 게 누구다? 지방이다.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그렇죠? 낼 수 있는 열량이 같다는 거죠. g당 4kcal.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어차피 뭐 소화단원이라든가 이런 단원들은 다 암기단원이긴 한데요. 다 외우시긴 해야 되는데 특히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최종 분해산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화라는 과정을 거쳤을 때 더 이상 이제 안 쪼개도 될 만큼 우리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최종 분해산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탄수화물, 즉 일부 학교 선생님은 탄수화물이라고도 하고 이제 녹말이라고도 하죠. 그쵸? 탄수화물이라고도 하고 녹말이라고도 하시는데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은 뭐다? 그쵸? 중학교 때는 포도당이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면 최종 분해산물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만들어지는데 지방 한 분자가 분해가 되면 지방산이 세 조각, 그 다음에 모노죠. 모노라는 말이 보통 한 개예요. 그래서 3대 1의 비율로 분해가 돼서 나온다는 거. 근데 탄수화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양에 비해서 체구성 비율, 즉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얼마라고요? 그렇죠. 약 0.6%로 작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주된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다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애들이지만 주로 탄수화물을 먼저 사용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쓰고 남은 포도당은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젠, 즉 동물성 녹말이거든요. 이런 동물성 녹말이나 또는 일부는 지방 형태로 바꾸어서 저장되기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런 함유식품들이 있다. 요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먼저 1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가능하면 에너지를 낼 수 있지만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무엇이요? 세포 원형질, 뭐 효소, 머리카락, 그 다음에 또 뭐 호르몬 이런 애들의 구성이 주로 단백질인데 아무리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단백질, 즉 이런 세포를 다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얘기는 결국에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얘가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모두 있지만 그렇죠. 지방도 있지만 실은 이렇게 세 종류의 3대 영양소가 있지만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잘 처음에는 쓰질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육류나 생선, 알류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몸의 세포 수를 늘려가는 게 크는 거죠. 즉 성장기, 즉 청소년기에 중요한 게 뭐다? 그것이 단백질이다. 지금 여기저기 좀 필기가 돼서 지저분한데요. 선생님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지방은 g당 그렇죠. 가장 많은 열량을 내고요. 9kcal. 우리가 인지질이라 그래가지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에 지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과다 섭취를 하면 피부 아래에 저장되기 때문에 뱃살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체온을 유지해 주거나 과다하면 비만.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지방은 특히 고체 지방 같은 경우는
벤젠과 같은 유기용매 잘 녹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엄마들이 옷 세탁하실 때 옷에 이제 지방 성분 같은 경우는 드라이 클리닝을 하시는데 그 드라이 클리닝이 벤젠 같은 용매로 우리가 그런 지방 성분 때를 녹이는 거죠. 그래서 땅콩이라든가 깨라든가 참기름, 식용유 요런 지방 성분들은 우리가 흰 종이에 문지르면 뭐가 생기던가요? 이런 지방들은 흰 종이에 문지르면 그렇죠. 뭐가 생기더라? 얼룩이 생기더라.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3대 영양소의 검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검출이라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 영양소, 내가 알고자 하는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뭐 할 수 있는 반응이다. 그렇죠. 확인해 보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양소 검출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게 대부분 소화 과정에서 어떤 실험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 검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검출 시약이라는 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약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포도당이나 엿당처럼 이름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당분 있죠. 당분. 우리가 단맛이 나는 당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베네딕트 용액의 원래 색깔이 청색이거든요. 이 청색의 베네딕트 용액이랑 이렇게 양파즙이라든가 주스라든가 포도 같은 당을 포함한 물질과 섞어서 근데 요거는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다른 반응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베네딕트 용액을 사용하는 베네딕트 반응은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된다? 가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가열해야 되는지는 이따 설명하고요. 이렇게 베네딕트 용액이랑 당이 만나면 색깔이 뭘로 바뀌더라? 그렇죠. 이렇게 황적색으로 바뀌더라.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 암기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녹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이름이 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생님은 그냥 아이오딘 이렇게 그냥 얘기할게요. 아이오딘 용액과 반응을 시키는데 아이오딘은 원래 색깔은 갈색이에요. 그런데 이런 밥이나 녹말 풀이나 감자 그 다음에 우리가 쌀만 넣어서 이렇게 죽을 끓인 거를 미음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미음들은 아이오딘 용액과 반응하면 무슨 색깔을 나타내냐면 그렇죠. 무슨 색깔을 나타낸다? 청람색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 색깔 녹말이 들어 있었다면 청남색으로 바뀔 것이고 녹말이 없었다면 그냥 연한 갈색으로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 있죠. 이 단백질은 뷰렌 용액이라고 해서 용액의 이름이 좀 복잡하죠. 뷰렌 용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뷰렛 반응이라고 하는데 5%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이건 무색이고요. 1% 황산고리 용액. 이 황산고리 때문에 용액의 색깔이 청색을 띠어요. 그런데 달걀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이 뷰렌 용액이 반응하면 그렇죠. 무슨 색깔로 바뀌더라? 보라 색깔로 바뀌더라. 그럼 만약에 보라색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떤 영양소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쵸? 단백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수단 3 용액이라는 용액이 있는데 실은 요 용액의 원래 색깔도 빨갛고 버터나 식용유 같은 지방과 만났을 때도 색은 빨간데 그 빨강의 정도가 굉장히 어떻다는 얘기죠? 밝은 빨강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홍색은 굉장히 밝은 선명한 밝은 색이다. 밝은 빨강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식용유는 액체 지방이니까 수단 3 용액과 바로 반응을 시켜도 되지만 고체 버터 같은 경우는 벤젠과 같은 그렇죠. 앞에서 제가 설명했는데 무슨 용매다? 그렇죠. 유기 용매에 녹여서 실험을 해야지만 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 검출 반응에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다른 반응과는 다르게 검출 반응과 다르게 왜 베네딕트 반응은 가열을 해야 되냐고 물어봤죠. 가열을 하는 이유는 반응 속도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무엇을 빨리 관찰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색깔 변화를 그렇죠. 빠르게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